살인은 8시간마다 한 번, 강도는 2시간마다 한 건, 강간은 30분마다 한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 한 달 후에 성매매에 노출되는 비율은 45%나 된다고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음지에서 고통받는 사회적인 약자가 적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방송에서는 단지 사건, 사고 뉴스를 통해서 범죄의 현상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비인권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MBN 추적 사각지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범죄의 심리학자인 표창원 교수의 진행을 통해서 범죄 실태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치유와 대책을 제공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관찰하고 전문가들의 개입을 통해 해법을 제공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심리학 박사, 사회복지 상담사, 그리고 의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피해자가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모색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적 사각지대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 돌보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1월 25일에는 30년째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만 하며 살아온 지적 장애인 삼형제의 충격적인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동력까지 착취당하고도 기본적인 의식주만 제공될 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아오지 못한 그들의 현실을 세밀하게 파헤쳤는데요. 감독기관의 무관심이 불러온 착취와 유린의 현장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대책을 모색하는 장면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쾌함과 시원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 유린은 학대 가해자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면사무소 등에도 책임 소재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학대 가해자가 등기부 등본을 양도하여 면제를 받은 것이나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도 없이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은 시청자로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자막으로라도 인권 유린과 관련된 법령과 처벌을 고시해서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가져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 이번 방송이 장애우들의 노동 착취와 그 실상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되긴 했지만 분명히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아온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대의 가족의 의미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 점 또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1월 18일 방송에서는 오물로 뒤덮인 계집과 그곳에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는 한 여성과 개들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수십 마리의 개들과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자의 어처구니 없는 삶이 방송되었는데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면들이 방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례는 숨쉬기조차 힘든 악취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제보하면서 밝혀진 내용이었는데요. 개들의 배설물과 쓰레기 그리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집안과 개들과 함께 살기만을 고집하면서도 어떠한 도움도 거부하는 여성의 모습이 방송 내내 보기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개들을 향한 폭력과 알코올 중독 등 일상적인 생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입 속도도 더 빠르게 해서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삶이 제3자의 건강한 개입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의외로 쉽게 희망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구성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주인공인 여성에게도
아들을 향한 모성과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것은 좋았지만 결국 치유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아들과 재회하는 모습은 씁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일시적인 청소와 치료가 주인공 여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현실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지속적인 해법과 방안들이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뒤돌아보고 현재 우리 가족들의 관계는 얼마나 건강한지를 함께 다루어주고 알려주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입니다. 추적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고 국가와 정부 또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공익성을 획득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또 학대와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구출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방송 이후에 얼마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사회학의 근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다양한 전문가의 인권 보호 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꾸준한 관리를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방송에 노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외국의 사례를 취재 후기 형식으로 다루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막을 통해 인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단체를 소개하거나 응급 주거 지원 서비스 안내 그리고 힐링 코치 룸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것도 작은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피해자들의 변화된 삶을 지켜보면서 치유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좀 더 흐뭇하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